계속해서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그 뼈대 근육의 작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인체 운동은 아무리 단순한 운동일지라도 이 여러 개의 근육이 상호 협조적으로 작용한다는 거, 여러 개의 근육. 그래서 이 네 개의 근육이 이렇게 작용하죠. 뼈대 근육 작용해가. 이 첫 번째 주작용근, 주동근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작용근, 주동근은 운동 시 움직임에 대해 가장 주도적으로 작용하는 근육을 주작용근 또는 주동근이라는. 그 다음 계속 보면 이 특정 운동을 할 때 다른 관절을 고정시켜 안정적인 운동을 돕는 근육을 고정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정근에 대한 설명이죠. 이 특정 운동을 할 때 이 다른 관절을 고정시켜 안정적인 운동을 돕는 근육을 고정근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보면 이 또한 주작용근이 수축할 때 이 동시에 수축해서 이 목적한 운동이 정확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이 협력하는 근육은 협동근 또는 협력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작용근이 수축할 때 동시 수축해서 목적한 운동이 정확히 일어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근육은 협동근 또는 협력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거 보면 이 대양근, 기랑근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 반대작용하는 근육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하기 위해 주작용근이 수축할 때 이 반대로 이완하는 근육은 대양근 또는 기랑근이다. 그래서 이 대양근 또는 기랑근을 해놨는데 대양이나 기랑이란 뜻은 이 반대작용한다 그런 뜻이 돼요. 반대작용. 그래서 이 계속해서 이런 말이 나와요. 대양, 기랑. 그래서 이 어떤 근육이 어떤 운동을 하기 위해 주작용근이 수축할 때, 어떤 운동을 하기 위해 주작용근이 수축할 때, 이 반대로 이완하는 근육은 대양근 또는 기랑근. 자, 계속 보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계속 보면 일상적으로 인체에서 일어나는 의식적 내지 무의식적. 그 다음 숫자. 그래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이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인 이러한 운동은 결국 요 네 개의 근육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주작용근, 고정근, 협동근 및 대양근의 상호 원활한 협조작용에 의해 정확한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네 개의 근육이 다 작용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작용근, 고정근, 협동근, 그 다음 대양근의 상호 원활한 협조작용에서 정확한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난 것처럼 이 각각 근육의 작용은 아니다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부위가 움직이는 운동은 여러 근육의 협력작용이나 대항작용이 목적에 맞게 조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위가 움직이는 운동은 이러한 이 네 개의 근육이 다 작용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부위가 움직이는 운동은 여러 근육의 협력작용이나 대항작용이 목적에 맞게 조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뼈, 관절, 뼈대 근육은 이 운동기관이라 그래요. 이 뼈. 그래서 그 중에서 이 뼈 관절은 수동 운동기관에 나죠. 이 뼈 관절 요건 수동적인 운동기관이다. 수동 운동기관. 거기에 비해서 이 뼈대 근육은 이 능동적. 뼈대 근육은 능동 운동기관입니다. 능동 운동기관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개, 뼈, 관절, 뼈대 근육 요 세 개, 뼈하고 관절, 이 관절은 뼈와 뼈를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뼈, 관절, 뼈대 근육 요 세 개가 이 운동기관으로 이렇게 분리게 되고 총괄되고, 그 중에서 이 뼈 관절은 이 수동적 운동기관이라고 그러고, 이 뼈대 근육은 이러한 능동 운동기관이라고 이렇게 불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서 뼈하고 관절은 이
수동 운동기관, 뼈대 근육은 이 능동 운동기관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뼈대 근육의 명칭에 대한 거 한번 보죠. 뼈대 근육의 명칭. 뼈대 근육의 명칭은 이 근육의 특성, 그 다음 모양, 작용, 배열, 위치, 부착 부위, 있는 곳의 수, 크기에 따라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다. 뼈대 근육. 그래서 이 첫 번째 거 보면 근육의 모양에 따른 분류죠. 그래서 이 근육의 모양에 따라서 이 세모 모양 같으면 이 어깨 세모가 이렇게 세모 모양, 어깨 세모. 그 다음 등 세모가 마찬가지, 세모 모양. 그 다음 원근, 마른 근. 원 모양, 마른 모양 이런 식으로 원근, 마른 근이라 불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근육의 작용에 따라서 이 굽히는 작용은 굽힌근이라고 해요. 굽히는. 그 다음 펴는 거는 말 그대로 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모으는 건이 모은 건, 말 그대로. 그 다음 벌린 건, 벌리는 건. 그 다음에 엎친 건, 뒤친 건. 이런 식으로 막 분리되게 돼요. 그 다음에 이 근육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이 관자근, 이 관자뼈에 있는 근육, 관자. 그럼 가슴에 있으면 가슴 근육. 근육의 위치에 따라. 위에는 근육의 작용에 따라. 이 굽힌 건, 펴는 건, 모은 건, 벌린 건, 엎친 건. 근육의 위치에 따라서 관자근, 가슴. 이 배에 있으면 배 근육이죠. 그리고 위팔뼈에 있으면 위팔근. 그 다음에 넉다리뼈에 있으면 넉다리 근육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갈비뼈 사이 근육은 이 갈비 사이 근육이 되겠죠. 말 그대로. 그리고 정강뼈 이 앞면에 있는 근육은 이 앞정강 근육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근육의 위치에 따라 이렇게 명칭이 이렇게 불려요. 그 다음에는 이 뼈대의 근육이 부착하는 부위에 따라서. 뼈대의 근육이 부착하는 부위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아래턱뼈에 이 특목부 근선에서 시작. 그 다음에 목불뼈에 닿는 근육은 이 특목부근 해놨어요. 그래서 아래턱뼈에 요 보면 이 특목부 근선, 아래턱뼈 턱. 그 다음에 목불뼈에 닿는 이 목불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 이렇게 턱하고 이 목불을 싸워가 특목부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찬가지 원리로 어깨뼈에 풀이 돌기 해놨어요. 어깨뼈에 풀이 돌기 시작. 그리고 위팔뼈에 닿는. 그래서 이 풀이 돌기 할 때 풀이가 있죠. 어깨뼈 풀이. 그 다음 위팔뼈에 닿는 위팔이 있죠. 그래서 요거 이 풀이팔근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곳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시작 먼저 붙이고, 닿는 곳 뒤에 붙이고. 그래서 어깨뼈에 풀이 돌기 시작. 그리고 위팔뼈에 닿는 풀이팔근. 그 다음에 이 근육의 이는 곳의 수는 전번에도 나왔었죠. 그래서 이는 곳이 몇 갈래나 따라서. 그래서 이는 곳이 두 군데 같으면 두 갈래겠죠. 넉다리 두 갈래. 그 다음 이는 곳 세 군데. 이탈 세 갈래와 같이 두 갈래건 세 갈래건 네 갈래건 이렇게 불립니다. 이는 곳의 수에 따라서. 그 다음 근육의 크기에 따른 분류가 되겠죠. 보면 근육. 그래서 이 크기에 따라서 이 큰 볼기근, 중간 볼기근, 작은 볼기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큰 몽근, 그 다음에 긴 몽근, 짧은 몽근. 이렇게 크기에 따라 이렇게 분류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들 범주 2개 이상이 작용해서 그 외에도 이들 범주 2개 이상을 적용해서 이름을 붙인 것도 있다. 그래서 예를 보면 긴 발가락 굽힌 것은 이 작용은 보면 이거 굽힌근이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굽힌근. 그 다음 크기는 이거 긴이라는 이야기죠. 긴. 그래서 이 두 개 이상에 적용해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작용과 크기에 따라서 이 작용은 굽힌근이고 크기는 좀 긴. 그래서 두 개 이상 적용해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근육운동의 보조장치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인체에는 이 근육의 운동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장치를 수급해 놨어요. 우리 몸에는 이 근육의 운동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장치를 수급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근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근막은 이 근육을 싸고 있는 결합 조직계가 이 근막이라고요. 근육을 싸는 조직을 영어로 그 패시아 해놨어요. 근육을 싸는.
그래서 이 세 가지 나누고 있죠. 피부 및 근막, 깊은 근막, 근육 사이. 이 세 가지. 그래서 이 설명에 보면 이 아교섬유로 이루어진 근막은 근육의 위치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아교섬유로 이루어진 근막은 근육의 위치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요 보면 이 피부 밑에 있는 작은 근육을 제외하고 이 모든 근육들을 싸고 있는 질긴 섬유결합 조직막을 근막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근막에 대한 정의를 잘 써놓고 있죠. 이 모든 근육을 싸고 있는, 그래서 이 근육을 싸는 결합 조직막, 이 모든 근육을 싸고 있는 질긴 섬유결합 조직막을 근막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근육을 싸는 결합 조직막을 근막이라.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첫 번째 피부 및 근막. 이 그림으로 보면, 그 다음 장 보죠, 그림. 자, 이 그림으로 보면, 피부 및 근막. 이 말 그대로, 얕은 부위의 근막이 돼요, 피부 및 근막. 이 얕은 근막이 나왔죠, 얕은 근막. 이 피부 밑에 얕은 부위를 싸고 있는 근막이 얕은 근막. 그리고 깊은 근막이요, 흰 근막이 되겠어요. 깊은 근막. 그래서 이 얕은 근막이 피부 밑 근막이 되고, 그 다음 깊은 근육을 싸고 있는 것이 깊은 근막. 그 다음 이 근육 사이막이란 말은 종류가 다른 근육 사이 막을 말이에요. 그래서 요 보면 이 앞쪽에는 위팔 두 갈래가 있어요. 위팔 두 갈래. 요 그림처럼 위팔 두 갈래가 있고, 뒤에는 위팔 세 갈래가 있는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요 경계에 요랑 근육 사이막이 있는.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위팔 두 갈래는 하고, 그리고 뒤에 있는 위팔 세 갈래가 요걸 구분 짓는 막이 근육 사이막. 예전에 성간신경이라.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니까 한번 보고 지나가죠. 자, 보죠. 보면 피부 및 근막은 조금 전에 그림처럼 피부하고 그 다음 근육 사이에 피부 및 지방층 형성하는 부분으로서 이 많은 근육을 한꺼번에 싸는 근막입니다. 그래서 얕은 부위를 싸고 있는 근막이죠. 이라는 얕은 근막이 피부. 그래서 피부와 근육 사이에 피부 및 지방층 형성하는 부분으로서 많은 근육을 한꺼번에 싸는 근막입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근육 사이로 뻗어나가 이 근육 바깥막과 밀착되어 근육을 받치고 있는 근막은 깊은 근막입니다. 그래서 이 깊은 근막은 말 그대로 깊은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이 되겠죠. 깊은 근막. 그 다음 이 근육 사이막이 나오는데, 이 근육 사이막은 피부 및 근막과 뼈 사이에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요, 이 근육 사이막은 서로 작용이 다른 근육들을 경계짓고 있는 근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작용이 다른 근육이란 말은 위팔 두 갈래근, 위팔 세 갈래근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앞쪽에는 위팔 두 갈래근이 있고, 뒤에는 위팔 세 갈래근이 있었죠. 그래서 이 서로 작용이 다른 근육들을 경계짓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 작용이 다른 두 근육. 그래서 위팔 두 갈래근하고 위팔 세 갈래근이죠. 서로 작용이 다른 이 두 근육은 경계짓고 있는 요 막이 근육 사이입니다. 크게 대한 설명. 자, 지나가죠. 그 다음에는 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 근육 섬유를 싸고 있으면 근육 섬유막이 되고, 그 다음 근육 섬유가 모인 근육 다발을 싸고 있으면 근육 다발막이 돼요. 그리고 이 근육 다발이 모여가 근육이 되는데, 근육을 타고 있는 막은 근육 바깥막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근육 섬유막, 근육 다발막, 근육 바깥막,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장 그림으로 보면 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근육 섬유를 싸고 있으면 근육 섬유막이 돼요. 그 다음 근육 섬유가 모여가 근육 다발이 형성하죠. 그래서 이 근육
그 다발이 되겠어요. 근육 섬유가 뭐가 근육 그 다발을 싸고. 그 다음 근육 그 다발을 싸고 있는 막이 근육 그 다발막이 돼요. 근육 다발. 그리고 이 근육 그 다발이 모여가 이 근육이 되겠죠. 그리고 이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이 근육 바깥막이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러한 근육은 이 힘줄에서 이 뼈막에 부착되는 거죠. 이런 힘줄에 의해서 뼈막에 부착돼요. 그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다시 보면 이 근육 섬유막은 요 근육 섬유 하나, 요런 근육 섬유죠. 이러한 근육 섬유 하나를 싸고 있는 게 근육 섬유막이 되고, 그 다음에 근육 섬유로 이루어진 근육 그 다발을 싸고 있는 거요. 근육 그 다발이죠. 이렇게 근육 그 다발을 싸고 있는 게 근육 그 다발막이 돼요. 그리고 이러한 근육 이 다발이 모여 있는 것이 근육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이 근육 그 바깥막이 돼요. 그리고 이 힘줄이나 늘힘줄에 의해서 이러한 근육들은 이 뼈막에 이렇게 부착이 돼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읽어보고 지나가죠. 그래서 이 뼈대 근육은 결합 조직에 의해서 겹겹이 쌓여 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요선한 것처럼 이 근육 섬유를 싸고 있는 얇은 막을 근육 섬유막이라고 해요. 이 각각의 근육 섬유를 싸고 있는 막이 근육 섬유막이다. 그래서 각각의 근육 섬유를 싸고 있는 그 얇은 막을 근육 섬유막이라고. 그 다음에 이 여러 개의 근육 섬유가 한 묶음을 이룬 근육 다발이 거예요. 그래서 근육 섬유가 뭐예요? 근육 다발이 형상. 그래서 여러 개의 근육 섬유가 한 묶음을 이룬 근육 다발을 싸는 것이 근육 다발막이 돼요. 그 다음에 보면 이 여러 근육 다발로 이루어진 이 근육이 되겠어요. 이 근육 다발이 뭐예요?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근육 이러한 여러 근육 다발로 이루어진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이 근육 바깥막이 돼요. 근육 싸고 있는 것이 근육 바깥막이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이들 결합 조직 내에는 각종 섬유 성분과 신경하고 혈관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면 그 다음 장이 오고 요렇게 이 동맥 이 붉은 게 동맥이고 파란 게 정맥이 되겠죠. 이런 혈관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보면 그 이야기. 그래서 이들 결합 조직 내에는 각종 섬유 성분하고 신경 및 혈관이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는 보면 요 명칭으로 이 윤활 주머니하고 힘줄집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뒤에 가서 보죠. 요 그림으로. 뒤에 쭉 넘어가가지고 뒤에 그 팔 쪽에 가서 보죠. 여기. 요 보면 요거, 이 윤활 주머니하고 힘줄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면 뒤에 요거. 이 윤활 주머니는 여기에 보면 요 그림에서처럼. 자, 그래서 이 근육과 주변 조직 사이에 이 윤활 주머니의 역할을 써놨어요. 근육과 주변 조직 사이에. 근육하고 주변 조직 사이에 이 마찰 방지해놨어요. 이 마찰 방지하고 이 원활한 근육 수축이 일어날 수 있게 윤활 주머니를 하고. 그 다음에는 보면 이 힘줄과 주변 조직과의 마찬가지로 이 마찰을 방지하는 힘줄집은 주머니 내부의 윤활액을 포함하여 근육과 힘줄이 쉽게 미끄러지면서 운동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윤활 주머니하고 힘줄집이 나오는데, 윤활 주머니는 요 어깨 채모근 및 주머니, 봉우리 및 주머니가 요 종류가 나오고 있죠, 보면.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면 요 어깨 채모근 및 주머니요. 그 다음에 봉우리 및 주머니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윤활 주머니가 돼요.
그래서 이 팔에 근육의 어떤 보조 장치입니다. 그리고 요 보면 이 힘줄집에 놓고 있는데 힘줄집 안에 이런 거 이 윤활액이 있는 그 힘줄을 싸고 있죠. 힘줄을 싸고 있는 요 힘줄을 싸고 있는 힘줄집이 돼요. 그래서 이 닭같은 속성애가 이런 거 윤활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윤활집이 있고 내부에 윤활액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읽어보고 다시 지나가죠. 그래서 이 근육하고 윤활 주머니 역할을 써놨어요. 이 근육하고 주변 조직 사이에 이런 거 마찰 방지죠. 근육과 주변 조직 사이에 이런 마찰 방지하세요. 이 근육과 주변 조직 사이에 이런 거 마찰을 방지하여 이 원활한 근육 수축이 일어날 수 있게. 그 다음에 힘줄집도 거의 같은 역할이죠. 힘줄하고 주변 조직과의 이 마찰 방지. 힘줄하고 주변 조직과의 마찰 방지. 힘줄집은 이 그림처럼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런 윤활액이 있어요. 힘줄집은 주머니 내부에 이런 거 윤활액이 있죠. 윤활액을 포함해서 근육과 힘줄이 쉽게 미끄러지면서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요 힘줄집 안에 이런 윤활액이 그래서 쉽게 미끄러질 수 있게. 그 다음에 이 지지띠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지지띠. 이 지지띠, 구성근 평근 지지대가 이 지지띠와 이 도르래의 역할인데, 이 손목하고 발목과 같은 부위에서, 근육 또는 힘줄이 갑작스럽게 힘의 방향을 바꿀 때, 갑작스럽게. 그래서 이 손목과 발목과 같은 부위에서 근육 또는 힘줄이 갑작스럽게 힘의 방향을 바꿀 때, 일정한 장소로부터 근육이 이탈되지 못하도록 잡아주는 묶음띠 역할을 하는 게 지지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 팔에 보면 볼 수가 있어요. 등전편에. 그 다음에 이 종잡뼈가 나오는데 이 무릎뼈 여기 종잡뼈가 되겠죠. 이게 종잡뼈. 그래서 이 종잡뼈는 예전에 한 이야기했던 무릎뼈예요. 종잡뼈라는 거. 이 창기씨 모양의 뼈로서 역학적으로 많은 힘이 필요한 부위에 근육을 효율적으로 강한 힘을 낼 수 있도록 기름먹는 역할을. 이 무릎뼈가 이 종잡뼈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종잡뼈 역할이 잘 써놨죠. 창기씨 모양의 뼈로 역학적으로 많은 힘을 필요로 하는 부위에 근육을 효율적으로 강한 힘을 낼 수 있도록 기름먹는 역할. 그래서 이 무릎뼈. 그래서 이 무릎뼈는 보면 위치가 이 넉다리 네갈래는 힘줄 안에 들어가 있죠. 넉다리 네갈래는. 예전에 뼈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했죠. 이 무릎뼈 자체가 넉다리 네갈래는 힘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지띠의 역할은 손목, 발목 같은 부위. 근육 또는 힘줄이 갑자기 힘을 방향을 바꿀 때 일정한 장소로부터 근육이 이탈되지 못하도록 잡아주는 묶음띠 역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죠. 이 머리의 근육 보죠. 머리의 근육. 자, 이 몸의 뼈대 근육회가 이 머리의 근육이겠죠. 머리의 근육. 이 머리의 근육은 요선한 것처럼 머리의 근육에는 머리덮개하고 얼굴의 피부 밑에 위치하여. 그래서 이 머리의 근육의 위치는 이 머리덮개, 우리 머리덮개하고 얼굴. 그래서 이러한 머리덮개하고 얼굴의 피부 밑에 위치한다. 이 머리의 근육이 어디 있느냐 그 이야기죠. 그래서 머리의 근육은 머리덮개하고 이러한 얼굴의 피부 밑에 위치하여. 그래서 그 기능을 써놨어요. 요 네 가지를 이렇게 나누게 돼요. 머리의 근육은. 그래서 첫째, 얼굴 근육. 이 얼굴의 복잡한 표정에 관여하는 얼굴 근육. 얼굴의 복잡한 표정에 관여하는. 그 다음 두 번째, 이 음식을 씹는 데 관여하는 식기 근육. 그 다음 세 번째, 눈을 움직이는 안구 근육. 그 다음 네 번째, 혀를 움직이는 혀 근육. 요 네 가지로 구성이 돼요. 머리 근육.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머리의 근육으로 이 얼굴 근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의 표정하고 관계돼요. 그래서 얼굴 근육은 예전에 안면근이라고 그랬고, 이 표정 근육이라고 해요. 얼굴의 표정하고 관계된다. 그래서 얼굴의 이 복잡한 표정에 관계하죠. 얼굴 근육.
그래서 이 첫 번째 얼굴 근육 보면, 얼굴 근육. 이 예전에는 안면근이라 했어요. 얼굴 근육, 안면근. 얼굴 근육, 안면근은 얼굴의 표정에 관여한다. 그래서 이러한 얼굴의 이 표정에 관여하기 때문에 이거를 표정 근육이라고 해요. 표정 근육. 이 표정 근육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시작하고 그 정지가 노는데, 시작하고 그 듣는 거. 그래서 이 이들 근육물이란 말은 그 얼굴 근육을 말하죠. 그래서 이 얼굴 근육은 이 근막이나 뼈에서 시작해요. 이 얼굴 밑에 있는 거, 근막이 뼈에 시작해서 피부 밑에 근막을 지나 피부에 표피에 닿는다. 그래서 시작은 이 근막이나 뼈가 되겠고, 그 다음 이 정지 닿는 곳은 피부가 되겠죠. 피부의 표피. 피부의 표피에 닿는다. 그래서 시작은 근막이나 뼈에 시작해서 피부 밑에 근막을 지나 피부의 표피에 닿는다. 그리고 이 얼굴 근육은 전부 다 모두 이 얼굴 신경 지배를 받아요. 얼굴 신경 지배. 이 제7그 이 내신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제7 내신경 해가지고 이런 얼굴 신경, 안면신경 지배를 받아요. 첫 번째 머리 덮개 끊어죠. 머리 덮개. 자, 그 다음 장요 그림으로 보면, 자, 이 표에 보면 요 얼굴 근육 나와요. 표 다시 얼굴 근육. 그래서 첫 번째 머리 덮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눈 주위의 근육, 그 다음 입 주위의 근육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 보면 이 얼굴 근육은 전부 다 이 얼굴 신경 지배를 받고, 하나 이 눈꺼풀 올린 것만 눈 돌린 신경이다. 그 나머지 전부 다 이 얼굴 신경이죠. 이렇게 얼굴 신경 지배. 이 첫 번째 보면 이 머리 덮개근 해가 이 이마근하고 뒤통수근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머리 덮개근은 이 이마근하고 뒤통수근을 연결하는 것이 머리 덮개 내심줄 부위가 되겠어요. 머리 덮개 내심줄. 그래서 이 머리 덮개 내심줄은 이마근하고 뒤통수근을 연결해서 머리 덮개를 움직인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보면 이 머리 덮개가 예전에 2개 폭을 해놨죠. 그래서 이마근하고 뒤통수근으로 구성됩니다. 머리 덮개가 이마근하고 뒤통수근. 그리고 이 머리 덮개 내심줄에 의해 연결된다. 그래서 머리 덮개 내심줄이 이마근하고 뒤통수근을 연결하게 되고, 이 기능으로 머리 덮개를 움직인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자, 이 얼굴 근육이죠. 그림 5-1 얼굴 근육. 그래서 이 앞쪽에는 이 머리 덮개근해가 이마근이 되겠죠. 이게 이마. 그리고 뒤에, 그러니까 이마뼈 있는데 이마근이고, 뒤에 뒤통수뼈가 있는 데가 이제 뒤통수근이 되겠죠. 그리고 이 이마근하고 뒤통수근 요 두 개 연결하는 게 머리 덮개 내심줄입니다. 요 그림상에 나오겠죠. 머리 덮개. 그래서 이러한 머리 덮개 내심줄은 이마근하고 뒤통수근을 연결합니다. 이마뼈에 있는 이마, 뒤통수뼈에 있는 뒤통수 연결하고 이 머리 덮개를 움직입니다. 여기 머리 덮개는 움직입니다. 그럼 머리 덮개는 이마근하고 이 뒤통수근으로 구성됩니다. 자, 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 이 눈 주위의 근육이 나요. 눈 주위의 근육. 이 눈 주위의 근육회가 이 눈 주위의 근육은 눈 주위의 피부에 부착. 눈 주위에 말 그대로 눈 주위의 피부에 부착해서 이 첫 번째 눈을 감는 작용하는 게 그 눈둘레기예요. 그래서 이 눈을 감는 작용. 예전에는 안윤근이라고 했어요. 눈둘레기는. 눈둘레기는 안윤근. 눈을 감는 작용. 그리고 이 눈둘레근의 근육마비 시에는 토끼 눈이 되겠죠. 이 눈을 몸 감게 되는 이 토끼 눈. 그래서 이 눈을 감는 작용하는 눈둘레근 안윤근. 그 다음 미간은 이 눈썹하고 눈썹 사이가 미간이 되죠. 그래서 미간에 세로주름을 만들어 실현 표정을 짓는 이 눈썹주름은 중견입니다.
그래서 이 눈썹 주름과 춤미건은 미간에 세로주름 찍고 이 실험 표정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미간에 세로주름 만들어 실험 표정 짓는 눈썹 주름 또는 그 춤미건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보죠. 그림으로. 자, 그림으로 보면 이 그 눈둘레가 있나요? 그래서 이 눈둘레는 보면 이 안쪽에 그 눈꺼풀 부분이 있죠. 이렇게 눈꺼풀 부분. 그리고 이 바깥쪽에 눈둘레 해서 그 눈앞 부분이 있죠. 눈앞 부분. 이 눈앞 부분이 되겠죠. 눈앞. 그리고 이 안쪽에는 눈꺼풀 부분. 그래서 이 눈둘레겐 작용으로 눈을 감는 작용. 그리고 눈둘레겐 근육마비시 토끼는 그 다음에 이 눈썹 주름 거는 미간에 세로주름 실험. 그림상에 안 나와 있는데 이 눈썹 주름 거 미간에 이 눈썹하고 눈썹 사이죠. 이렇게 미간에 세로주름 만들고 실험 퍼즐 찍는 거예요. 이게 눈썹 주름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다음 장에도 그림 넣어져 있게 눈둘레는 이 안쪽에 이 눈꺼풀 부분 잘 나와 있죠 보면. 그리고 바깥쪽에 그 눈앞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이 눈둘레는 눈꺼풀 부분하고 눈. 눈둘레는 이 눈을 감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요 보면 이 눈주의 근육회가 이 눈둘레가 나오죠. 이 눈을 감는 그리고 신경장입니다. 그리고 이 눈썹 줄을 건지죠 보면 이 눈썹의 안쪽 것을 아래 방향에 놨죠. 미간에 세로주름 찍고 이 실험표입니다. 자, 2교시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